이번에는 여러분들 댓글 한번 함께 합니다. 어제 대한민국 대 가나전 시작하기 전에 올린 글입니다. H님. 전에도 H님 한번 글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힐링 선생님 항상 좋은 영상과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가나전 시청 전에 책을 읽다가 현재 힐링 가족분들의 투자 방식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댓글 적어봅니다. 닉 맥기울리의 Just Keep Buying 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책 잘 안 사요. 특히 이 주식 관련 책은. 근데 간혹 좀 이슈화돼 있고 또 뭐 그런 책들은 궁금해서 책 욕심이 있으니까 궁금해서 저건 무슨 내용일까? 요즘에 무슨 말 할까? 이렇게 봅니다. 이 책은 올해 새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나와서 제가 읽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예요. 거의 다. 그냥 사세요. 기억하십니까? 이 억양을, 인토네이션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사세요. 주가 쳐다보지 말고 그냥 사세요. 이 책 내용이 그거예요.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대부분의 기간에 상승한다는 사실은 투자를 망설이며 흘려보내는 하루하루가 미래의 관점에서 보자면 손해를 축적하는 나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만 하고 하루하루 보내면은 손해를 축적한다는 거예요. 빠를수록 좋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 제가 지금 다 읽지 못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오래 투자를 해야 돼요. 또 개별 종목보다는 ETF,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안전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 투자 적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뛰어들어라.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라. 본질적으로 투자는 여러분이 일하지 않을 때조차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돈이 여러분을 위해 계속 일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무슨 얘기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투자는 여러분이 일하지 않을 때조차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일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고 월급 받죠? 이거는 투자라는 것은 24시간 돌아가요. 잠자는 동안에도 그 얘기입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좋은 글들이 많은데 구독자님들도 필독했으면 투자 마인드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파이팅 했는데 어제 졌어요. 3대2로.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전반전 2대0으로 졌어요. 근데 후반전에 두 골이 나왔어요. 연달아. 한 골 넣고 3분 만에 또 넣고. 엄청난 추격전. 그렇죠? 끝날 때까지 동점 만들 수 있었던, 만들 수 아주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경기 막판에 계속해서 공세를 뽑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코너킥을 얻었어요. 처음 주어진 추가 시간, 그 지났는데, 가나 선수가 다쳤다고 또 누워 있어서 흘려보낸 시간이 또 지체됐기 때문에 이것까지 또 감안해야 되는데, 코너킥까지 보통 주어지거든요. 그동안 보면. 그런데 이 테일러 주심, 그대로 종료 휘슬을 불었어요. 이 사람이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사람, 테일러 주심. 영국의 이 프리미어 리그,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손흥민 선수 빨간 이 카드, 이 퇴장까지 시켰던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 보면 대부분은 코너킥을 허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서 노골이면 끝났으면 이제 그때 휘슬을 불어요. 만약에 코너킥을 쏴서 골이 됐으면 인정을 하고. 대부분 그랬어요. 제가 축구 경기를 수십 년간 주식시장을 보듯이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축구 경기를 봐왔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코너킥이 나왔는데 그냥 물어버린 거예요. 손흥민 선수하고도 이 악연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번 판정에서도 정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충분히 시간이 더 줘도 되는 시간이었고, 코너킥으로 연결됐으면 대부분은 그 코너킥을 또 한번 기회를 또 주거든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파울로 벤투 감독도 얼마나 화났으면 운동장까지 뛰어나와서 강하게 항의까지 했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휘슬 불어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주심으로서의 그 자격도 끝나는 거예요. 그 경기가 끝났으니까. 근데 그 후에 레드카드까지 또 냈어요. 자기가 완전히 게임이 끝나는 휘슬을 불었으면 자기는 이제 주심으로서의 역할도 다 하고 끝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레드카드까지 꺼냈으니까 다음 이제 며칠 후에 또 한번 나오죠. 이제 포르투갈하고. 근데 사실 쉽지가 않죠. 포르투갈은 지금 2승이에요. 가장 막강한 팀인데 그래도 희망을 가져봐야죠. 월드스타 한 명 나왔어요. 두 골을 연달아 성공시켰어요. 조기성 선수. 키도 아주 크죠. 또 나오자마자 잘생겼다고 전 세계에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 이 그 책에 보면 Just Keep Buying입니다. Just Keep Buying. 근데 반가운 게 여기 책 표지에 우리 영상에 나오셨던 박세익 대표님, 또 강환국 작가님, 이분들도 함께 읽어봤던 추천하는 책이라고 나와 있네요. 타이틀 보면 그냥 계속 살아. 유열이 낭자해도.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유열이 낭자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아닙니까? 그때가 바닥인데 제일 싼 건데. 미국 데이터 과학자의 일침. 근데 이 사람 젊은 사람이에요. 30대예요. 주식 투자 한 4년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도 30대에다가 주식 투자한 지도 저보다 훨씬 짧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 말을 기울이냐면 이 사람은 데이터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10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할 말 없는 거지. 근데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허리띠 졸라매지 마라, 과한 저축하지 마라 하고 나왔습니다. 100년 장기 데이터로 나온 금융현답, 종목 투자, 저가 매수, 그냥 계속 살아. 변동성에 예민한 소심한 사람, 주식 투자 안 돼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성장주로 시작해서 가치주로 마감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개별 주식 종목은 매수하지 마라. ETF, 시장의 지수에 투자라는 얘기예요. S&P 500 이런 거. 빨리 자주 계속 사라. 또 팔 때는 천천히 팔아라. 당연히 천천히 팔아야죠. 우리 나중에 노후를 생각해서 사는 거니까. 변동성은 필연이다.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경험도 없는 사람이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말을 한 거예요. 시장 폭락은 매입의 기회다. 그렇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정말. 시간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매우 철학적으로 들립니다 했더니 아무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장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 같은 거 하게 되면 위험성? 투자 안 하니까 위험성도 없죠. 얼마나 안전해요. 대신 돈 못 벌어요. 데이터를 보면 매수 후 보유보다 사고 팔면서 손실 회피 전략을 취했을 때 수익이 더 저조했어요. 이 사람 이 데이터 과학자예요. 이 오랫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매수 후 보유, 우리처럼 계속 사모기만 하죠. 이거보다 사고 팔면서 손실 회피 전략을 취했을 때 수익이 가장 저조했어요. 기억하세요. 시장은 공짜로 투자자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위대한 투자자인 찰리 먼거도 변동성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보면 이 주식 투자를 주주는 전혀 기업의 주인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업을 빌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단기 수익만을 노리는 투자자들, 회사를 렌터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의 리더가 그들을 주인으로 대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식을 매수하면 내가 그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동행자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빌린 사람처럼 렌터카 빌린 것처럼 단기 수익만 보는 거예요. 주주가 자본주의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 위한 투자의 해법. 가능한 한 빨리 습관적으로 계속 사는 것이에요. 각종 통계를 근거로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것이라는 이 진리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이 매기울이라는 이 저자가 각종 통계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제가 했던 얘기 좀 올해 새로 나온 책이지만 그동안 다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책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제가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것이라는 진리에 다가간다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한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포인트만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직접 뭐 사서 보셔도 되고, 저는 이런 책 소개를 하는 거 혹시 출판사에서 뭐 돈 받고, 저는 그런 행동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 받고 광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읽어보고 웬만한 주식관련 책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책도 소개하고 이 책 내용의 본문의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지,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책을 소개하고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절대 그런 행동 안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